현재 중국은 불과 6개월 전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전국이 다소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22일간 본토 확진자가 0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코로나 종식에 기대감이 감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진핑 위험 대처법이라는 중국 국가주석의 돌발 사건 대처법 책자도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7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중앙문헌출판사는 공산당 중앙당사 및 문헌연구소가 편집한 시진핑 주석의 위험 도전 및 돌발 사태에 대비한 논술집을 전날 전국에 발간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신들이 코로나19 대처를 잘했고 이에 대한 공을 시진핑 국가주석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 책자에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했던 돌발 사건에 대한 연설, 보고, 담화, 지시 등 180편이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도력을 강조합니다. 중국은 이와 같이 시진핑 국가주석에 관한 각종 사업에 대한 미화를 책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앱 다운로드 1위는 틱톡이 아니고 위대한 중국을 배우자는 쉐시 창고가 1등인데 이 앱은 시진핑 관련한 모든 정보를 보여주며 사회주의 사상을 학습하는 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국 인민들에게 세뇌에 가까운 시진핑 학습을 하게 만드는 작업인 것으로 이와 같은 서적 편찬은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사상을 주입하는 데 있어서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이번 책자는 중국 내 코로나19 본토 신규 확진자가 20일 넘게 0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가 종식 수준을 밟는 가운데 발간돼 시진핑 주석의 전염병 대처 지도력을 부각하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인민일보는 시진핑 주석의 이 책자를 학습하는 것은 위험을 해소하고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했습니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은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코로나19 유공자를 직접 표창을 하고 중요 연설을 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방제를 위해 노력한 중국인들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코로나19 인민전쟁의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중국은 한국에서 최근 여러가지 복합 요소로 코로나 3차 확산이 이어지자 우려를 표했습니다. 관영 언론은 한국은 좀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한국 방역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도 한국에서 오는 감염자들을 받지 말고 입국을 금지한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해외 유입에는 본토에 확진자가 없으니 외국인들을 철저하게 감시하자는 의견입니다. 실제 중국은 이번 코로나19가 중국 책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미국을 의식하여 오는 15일부터 미국에서 오는 모든 승객의 코로나 음성 증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젠 중국이 다른 나라에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베이징시는 한술 더 떠 6월 발생했던 신파디 시장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짧은 시간 내 통제된 것을 예로 들면서 중국의 과학적 맞춤형 방역의 우수성을 과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지금 완벽히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한에서 학생들이 등교한 사진을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도 중국 방역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흐름 가운데에는 중국의 여론을 안정시키고 공산당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또한 코로나 없는 중국을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내부적인 원인도 있으나 대외적인 원인도 상당히 작용합니다. 미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 때리기를 진행 중이며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중국이 코로나가 악화된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중국 올림픽을 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8월 초부터 대외적으로 중국 본토의 코로나는 사실상 제로라고 선언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의 수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코로나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를 초기에 전 세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그 책임이 막중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발 코로나 정보는 전 세계 언론이 객관적인 보도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에서 주로 인용되는 코로나 수치는 중국 아닌 한국 수치로 미국의 주요 언론은 기준을 한국으로 잡았죠. 그러나 누가 중국에서 일부러 코로나 검사를 벌이지 않는 한 중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WHO는 중국에서 코로나 관련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발원지인 우한을 방문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 중국 내부에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에서 중국발 확진자를 가려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에 도착한 승객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5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국적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 기간 중국 보건당국은 해외 유입을 제외하고 본토 내 확진자가 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략적인 표본으로 따져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은 극히 일부인데 그중에 5명이나 코로나 감염이 있었다는 것은 현재 중국 본토에 적지 않은 코로나 감염자 혹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한중 양국에서 확인된 확진자 숫자에 차이가 생기자 일부에서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됐다는 중국 당국의 통계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한국행 항공편을 타는 승객에 대한 방역 조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한국행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비자 신청 시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에 도착하면 재차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에서 검사를 했을 때는 음성인데 한국에서 검사하니 양성이라는 것은 중국산 진단키트가 불량했거나 현지에서 검사가 허술하거나 뭔가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국산 진단키트의 정확도에 어쩔 수 없이 걸려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발열, 검사, 격리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유입 인원 중 확진자를 분리해내고 있는 상황이며 확진자는 격리 중에 재검사도 하기 때문에 극히 오차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8월 10일에서 19일까지 우한에서 들어온 중국인들은 한 명도 없었고 한국인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중국 전역에 잠재된 코로나 확진자들은 예상보다 광범위할 수 있다는 추측도 되는 것입니다. 홍콩의 SCMP는 일찌감치 이에 관해서 중국 코로나19 감염자는 공식 통계보다 더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2월 당시에 우후 죽순으로 중국 내 환자들이 많아질 때도 우한 내 감염자 가운데 최소 59% 무증상 경증 환자이며 이미 당시에 발열과 기침, 폐 이상 등 증상이 없으면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도 확진자로 집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기준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면 진단키트에 코로나 양성이 나와도 무증상인이 확진자가 아니며 심지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무증상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무증상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중국 내 무증상자는 가릴 수 없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나 무증상자라고 감염을 안 시키는 게 아니라서 중국 내에서 얼마든지 코로나 확산이 있을 수 있으며 지금도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중국 당국이 감염이 생기더라도 어떠한 기준 가운데 정보를 은폐한다는 강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국내 관계자들은 이에 관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그럴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교소식통은 중국의 코로나19 안정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이번 사례는 무증상 감염자가 한국에 도착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런 사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며 중국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모든 경우를 예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발 한국행 항공편 이용 승객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중국 출발 전과 한국 도착 직후 이중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확진자 유입을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뉴스가 나가자 많은 네티즌들은 중국발 뉴스를 애초에 믿지도 않았다.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조용히 처리했을 것이다. 혹은 공산당 지침 아래 확진자는 영어로만 보도한다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한국에서 걸려든 확진자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발원지로 추측되는 중국 우한에서는 현재 맥주 축제를 비롯해서 워터파크에서는 연일 많은 이들이 수영장에 몰려있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다소 코로나가 안정된 건 맞긴 하지만 무증상 감염자들도 많은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한국 당국의 공항에서부터 이어지는 철저한 방역 당국의 감시가 아니었다면 자칫 중국 본토 확진자가 진짜 0인지 다소 헷갈릴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에 잠재 확진자가 많다면 다가오는 가을 겨울에 중국도 코로나 확산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의 외상인 모테기 도시미스가 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아베 정부의 엉터리 C19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한 여성 기자에게 빈정거리며 모욕을 준 것입니다. 대답을 하다 보면 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질문을 강압적으로 봉쇄하려고 한 의도라고도 합니다. 또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본 사회와 일본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표현된 것이라고도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 사건이 지금도 제일 외국인들에 의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일본 문화와 일본인이 최고라는 생각은 정말 말도 안 된다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친절한 국민성은 영국과 똑같고 일본 문화의 독창성은 프랑스와 똑같고 일본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이 계속 사고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자 일본의 뉴스 사이트에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상의 발언에 제일 외국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영자지 재팬타임즈의 기자에게 차별적인 발언을 한 사건에 관한 후속 기사입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달 28일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 규제 완화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벌어졌습니다. 영자지 재팬타임즈의 오스미 마그달레나 기자는 일본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완화 방향성과 당초 입국 규제를 결정했던 과학적 근거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테기는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조치를 취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스미 기자는 애초에 입국 규제를 결정한 과학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라고 재차 질문을 합니다. 이에 모테기는 갑자기 영어로 과학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기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즉 이 말은 일본어로 과학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질문하고 있느냐 라는 식으로 빈정거린 것입니다. 갑자기 영어로 답변을 받은 기자는 일본어도 괜찮다, 바보 취급하지 않아도 된다 라면서 불쾌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테기 외무상은 이번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서 출입국 관리청의 문제이다, 그쪽에 문의해라 라고 일본어로 대답하면서 마지막에 일본어는 이해했느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모테기에게서 나의 일본어는 알아들었느냐 라는 비아냥을 받은 오스미 기자는 폴란드 출신이지만 일본에서 15년 이상 살았고 일본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합니다. 그런데도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공식 기자회견에서 차별적인 발언과 노골적으로 빈정거린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국내외에서 외국인 차별이다 라는 여론이 생겼고 그동안 차별을 당해온 제일 외국인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동안의 억울함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외국인들은 4명 중에 1명이 일본에 살면서 일본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는 등 차별을 겪었다는 사람이 29.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너희들은 어차피 일본어를 잘 모르지 않느냐 라는 것을 전제로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모테기 외무상의 이런 발언이 일본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식과 일본과 일본 문화는 특별하고 위대하다 라는 터무니없는 의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7월 21일 기자회견에서도 외국인 기자의 일본어 질문에 발음을 지적하고 비꼰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국적의 기자가 재입국이라는 일본어 단어를 말했는데 모테기 외무상이 이를 산유국으로 이해하는 척을 했습니다. 일본어로 재입국과 산유국의 발음이 비슷하는 점을 악용해 외국인 기자에게 일부러 망신을 준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마이니치 신문은 정부 관료의 이 같은 비상식적 대응이 일본의 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이 외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일본어를 가지고 빈정거리고 비꼬는 것이 취미일 정도이니 꼴이 너무 보기 좋지 않은 거죠. 일본의 이민문화, 이민사정을 전하는 웹 매거진 니폰 복잡기행의 모치즈키 히로키 편집장은 2일 모테기 외무상의 발언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테기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기 위해 기자의 언어에 시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기자가 기분 나쁜 표정과 대꾸를 하게 하면서 그것이 화제가 되고 주목을 받도록 하는 야비한 수법을 썼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기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 아베 정부의 C19 대책이 엉터리라는 것이 들통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도리어 기자에게 시비를 걸어서 화제를 돌리려고 잔머리를 굴렸다는 것입니다. 모치즈키 편집장은 모테기의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대응이 아베 정부의 대책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라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트위터에서 일본 네티즌은 너무 바보 취급했다. 상대가 제대로 된 일본어로 질문했다. 이런 비상식적인 대응이 일본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네티즌은 질문한 기자가 바보 취급하지 말라고 한 게 더 자극적이라며 기자의 태도가 잘못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해당 기자는 마이니치 신문에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외국 기자라 화제를 언어 문제로 돌렸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곤란한 질문이 나오자 문제를 엉뚱한 방향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트위터에서는 제일 외국인과 일부 일본인들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분노와 함께 슬픔을 느낀다. 국적에 따라서 아무 근거 없는 선긋기와 무시와 차별을 하고 있는 일본이다. 일본 국적을 취득해도 외모가 외국인이라면 매일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다. 국적을 그렇게 고집하고 장기 체류 외국인에는 뭐든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가 없다. 일본의 위급 상황이 오면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차별을 받고 외모가 외국인이면 무조건 차별을 한다. 다문화 공생이냐 하는 말은 전부 말뿐이다. 유능한 여성 기자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로 질문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만약에 남성 외국인 기자라면 이렇게 했을까? 도리어 기자의 일본어 품질이 더 좋았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영어로 질문하면서 강압적으로 대했다. 이미 얼굴이 상대를 업신여기고 있다. 보기 불편할 정도이다. 물론 모두가 이렇게 비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태기 장관은 잘못 없어. 외국인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 국가 언어로 확인하는 것이 정상이다.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트윗도 많을 정도로 일본어는 특별하다. 자연스러운 대응이다. 여성 기자가 도리어 더 도발적이다. 등으로 모태기를 지지하는 트윗도 많습니다. 일본에는 이렇게 아소다로처럼 막말과 엉뚱한 소리와 빈정거리는 정치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런 막말을 하면 할수록 지지도가 올라가는 실정이니까 아소다로도 신이 났고 또 고노다로는 막말로 지지도를 올리는 마법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문화도 따져보면 모두가 백제나 가야 고려와 조선에서 건너온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겸손한 줄도 모르고 하늘에서 떨어진 고유한 문화라는 자만심에 콧대를 높이니 참 어이가 없네요.